안녕하세요 여러분, 쉼표 라이프 여비입니다. 오늘은 대한민국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 이슈 대장동 항소 포기 논란에 대해 깊이 있게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수천억 원입니다. 국민 돈입니다. 그런데 이 돈이 범죄자들의 호주머니로 다시 돌아갈 수 있다고요? 대체 누가 왜 이런 결정을 내린 걸까요? 그리고 이 결정 뒤에 숨겨진 진실은 무엇일까요? 오늘 이 방송을 통해 대장동 사건의 전말부터 항소 포기 결정의 배경, 그리고 정치권과 국민들의 반응까지 모두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볼까요? 먼저 대장동 사건이 정확히 무엇인지부터 짚고 넘어가야겠죠. 대장동 개발 사업은 2015년 경기도 성남시 대장동 일대를 개발하는 프로젝트였습니다. 문제는 이 사업에서 민간 업체들이 수천억 원대의 막대한 이익을 챙겼다는 겁니다. 총 사업비 1조 원 규모의 이 개발 사업에서 민간 업체들은 약 5,700억 원의 배당금을 가져갔습니다. 반면 성남도시개발공사는 고작 183억 원에 그쳤죠. 여기서 핵심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남욱 변호사, 그리고 정치권 인사들까지 연루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부당한 방법으로 개발 사업을 따내고 천문학적 이익을 챙겼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기소했고 법정 공방이 시작된 거죠. 2023년 1심 재판에서 법원은 주요 피고인들에게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큰 문제가 발생합니다. 검찰이 요구한 추징금은 무려 7,800억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법원이 인정한 추징금은 고작 473억 원이었습니다. 7,800억 대 473억, 약 16분의 1 수준입니다. 7,300억 원이 넘는 범죄 수익이 그냥 공중으로 사라진 셈이죠. 당연히 검찰 내부에서는 이건 말이 안 된다, 항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압도적이었습니다. 그런데 2025년 10월 30일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집니다. 검찰이 항소를 포기한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소리인가 싶으시죠? 저도 처음 들었을 때 귀를 의심했습니다. 검찰 내부에서는 강력하게 항소를 주장했습니다. 일선 검사들, 검사장들, 중견 검사들 모두가 당연히 항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냈습니다. 그런데 최종 결정권자였던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항소를 포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여기서 더 충격적인 발언이 나옵니다. 정치적 상황을 고려했다. 정치적 상황? 대체 무슨 정치적 상황입니까? 수천억 원의 범죄 수익을 환수하는 문제가 정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법무부와 검찰은 해명에 나섰습니다. 민사소송으로 환수하면 된다는 논리였죠. 그런데 법률 전문가들은 고개를 젓습니다. 형사재판에서 인정받지 못한 7,300억 원을 민사에서 입증한다. 이건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민사소송에서는 국가가 모든 피해 사실을 일일이 증명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형사재판에서는 검찰의 방대한 수사자료가 증거로 활용되지만 민사에서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항소를 포기하면서 피고인들의 동결된 자산이 풀릴 가능성이 생겼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 범죄 수익을 환수하기는커녕 오히려 그들에게 돈을 돌려줘야 할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국민들 입장에서는 기가 막힐 노릇이죠. 범죄자들이 수천억을 챙기고 법정에서는 473억만 인정받고 그나마 그것도 돌려받지 못할 수 있고 심지어 동결된 자산까지 돌려줘야 한다. 이게 말이 됩니까? 당연히 국민들의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한국갤럽이 진행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시죠. 항소 포기 결정이 부적절하다 48%, 적절하다 29%, 절반에 가까운 국민들이 부적절하다고 답했습니다. 더 흥미로운 건 이 결과가 진보, 보수, 중도를 가리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보수 성향 응답자 중 62%가 부적절하다고 답했고 중도 성향도 53%가 부적절하다고 했습니다. 심지어 진보 성향 응답자들 중에서도 34%가 부적절하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번 사안은 정치적 이념을 떠나 정의와 상식의 문제로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겁니다. 국민들은 묻고 있습니다. 정의를 외쳤던 사람들 아니었나요? 왜 범죄 수익 환수에 이렇게 느슨한 겁니까? 대체 누구를 위한 결정입니까?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에서는 분노가 쏟아졌습니다. 결국 유전무죄 무전유죄네요. 서민들은 몇 백만원 체납해도 압류당하는데 수천억 챙긴 사람들은 그냥 풀어주나요? 이게 나라입니까? 박탈감, 불신, 허탈감, 이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터져나왔습니다. 정치권에서도 이 여론을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아니, 오히려 이 여론을 자신들의 정치적 무기로 활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제 정치권의 반응을 살펴볼까요? 여기가 정말 난리도 아닙니다. 먼저 국민의힘부터 보시죠. 국민의힘은 아예 전쟁 모드에 돌입했습니다.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를 덮기 위한 조치다. 범죄자에게 국민 돈을 찔러준 거다. 특검 도입해야 한다. 국정조사해야 한다. 필요하면 탄핵까지 가야 한다. 심지어 이런 발언까지 나왔습니다. 김만배 한마디면 이재명 끝난다. 야당 대표를 정면으로 겨냥한 발언이죠.
대장동 사건과 이재명 대표의 연결고리를 계속해서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 사안을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를 압박하는 핵심 카드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더불어민주당의 반응은 어떨까요? 민주당은 정반대의 입장입니다. 이건 정치 공작이다. 검찰 개혁을 막으려는 반격이다. 항소 포기를 비판한 검사들, 오히려 징계해야 한다. 법무부 장관은 제가 항소 포기를 지시한 적 없다며 선을 긋고 있습니다. 검찰의 독립적 판단이었다는 입장이죠. 민주당은 이 사안을 검찰의 정치화 프레임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검찰이 정치적 목적으로 사건을 이용하고 있다는 거죠. 양측이 서로를 향해 칼끝을 겨눈 상태입니다. 그런데 가장 흥미로운 반응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검찰 내부입니다. 검찰 내부에서 공개적인 반발이 터져나왔습니다. 일선 검사들이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왜 항소를 포기했는지 명확히 설명하라. 검사장들도 가세했습니다. 이건 검찰의 존재 이유를 부정하는 결정이다. 심지어 일부 검사들은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현직 검사들이 조직의 결정에 공개적으로 반발하는 건 정말 이례적인 일입니다. 검찰이라는 조직의 위계와 문화를 생각하면 더욱 그렇습니다. 이 반발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검찰 내부에서조차 이번 결정이 납득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법과 정의를 수호해야 할 검찰이 수천억 원이 범죄 수익을 포기하는 결정을 내렸다는 것에 대한 자괴감과 분노가 폭발한 거죠. 이번 대장동 항소 포기 논란은 이른바 국민정서법과 정면으로 충돌했습니다. 국민정서법이란 무엇일까요? 법적 용어는 아닙니다. 하지만 한국 사회에서 매우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보이지 않는 법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건 아니지 않냐는 국민들의 상식과 정의감입니다. 수천억 원의 범죄 수익이 환수되지 않는다. 관련자들에게 다시 돌아갈 수 있다. 정치적 상황을 고려해서 포기했다. 국민들이 분노하지 않는 게 이상합니다. 왜 이렇게 국민들이 민감하게 반응할까요? 첫째, 금액의 규모입니다. 7,300억 원. 이 돈이면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학교를 몇 개 지을 수 있고 병원을 몇 개 세울 수 있고 취약계층을 얼마나 지원할 수 있을까요? 둘째, 공정성의 문제입니다. 서민들은 세금 몇 백만 원 밀려도 재산이 압류됩니다. 그런데 수천억을 챙긴 사람들은 그냥 풀려나는 겁니까? 셋째, 신뢰의 문제입니다. 검찰과 법무부는 정의를 실현하는 기관 아닙니까? 그런데 정치적 상황을 고려해서 범죄 수익 환수를 포기한다. 누구를 위한 기관입니까? 이 세 가지가 결합되면서 국민들의 분노는 폭발했습니다. 그리고 이 분노는 정치권으로 향했습니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도 영향을 받았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이번 논란은 단순히 법적 판단의 문제를 넘어섰습니다. 국민들의 정의감, 공정성에 대한 믿음, 그리고 국가기관에 대한 신뢰, 이 모든 것이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여러분, 오늘 대장동 항소 포기 논란에 대해 함께 살펴봤습니다. 정리해보죠. 수천억 원의 범죄 수익 환수 실패, 검찰과 법무부의 불투명한 의사결정, 정치적 이해관계의 개입 의혹, 폭발하는 국민 정서와 정의감. 이 네 가지가 충돌하면서 대한민국은 또 한 번 뜨거운 소용돌이에 빠졌습니다. 이 사건은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까요? 민사소송으로 정말 환수가 가능할까요? 정치적 공방은 어디까지 갈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국민들의 신뢰는 회복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이번 항소 포기 결정을 어떻게 보십니까? 정당한 판단이었을까요? 아니면 누군가를 위한 결정이었을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